하셨죠? 네. 근데 휴가철인데 휴가 안 가고 여기 와 계세요. 휴가는 안 가셨어요? 제가 아침에 그 청주에서 차를 끌고 올라오는데 보니까 도로가 뻥 뚫려 있어요. 보통 제가 청주에서 경산까지 오는데 한 2시간 20분 정도 걸리는데 오늘 아침에 1시간 5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휴가라서 이제 그 도로가 많이 이제 밀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 맨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휴가 어떻게 계획들 하고 계시나요? 아직 미국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제 뭐 휴가들 많이 가셔서 오늘 빈자리가 많은데 괜찮습니다. 뭐 열심히 일하는 분들 뭐 떠나라고 했듯이 이제 우리 일할 때 일하고 놀 때 노는 건 괜찮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다만 이제 이 휴가철인데도 이 무더운 날씨인데도 이렇게 본사에 나와서 또 강의 듣고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정직한 그런 마음들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는 보상받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오늘 또 한번 한 시간 동안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리더님들은 보통 이제 그 유산을 지금 선택하셨잖아요. 선택하셨는데 유산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근거가 있으신가요? 자신 있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근거는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네트워크를 선택해서 네트워크 사업을 하면서도 그냥 막연하게 회사를 선택하고요. 막연하게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결과도 못 내고 그냥 떠나면서 이 시장은 안 되는 시장이다, 어려운 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번 한국 네트워크의 그 현황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왜 제가 이 시간을 준비했냐면 그 한국에 지금 이제 한 2017년 5월 말일자를 중심으로 해갖고 합법적으로 움직이는 네트워크에서 139개더라고요. 139개 회사가 있는데 모든 네트워크 회사는 1년 동안 영업한 결과를 갖다가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주게 돼 있어요. 감독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초에 보고를 해주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걸 취합해갖고 이제 7월 중순경에 이제 오픈을 해준다고요. 7월 중순이 얼마 전에 지났잖아요. 그래서 저지난주인가에서 이제 작년 2016년도 결과가 다 오픈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빨리 좀 취합해갖고 우리 리더님들한테 정보를 드리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좀 사업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정리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 강의를 들으면서 아마 그동안 지금 나무만 보고 사업을 했다고 하면은 숲을 보고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좀 이렇게 눈이 좀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한번 보시면은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고 어떤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부심이 있었는지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간다고 하면은 좀 이제 큰 눈에서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시장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사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네트워커로서 남들 앞에 가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정도가 되려면 그래서 우리 상황을 좀 알아야 되겠죠. 우리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남들 것도 좀 알고 전체적으로 좀 알 수 있어야지만은 우리가 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이제 뭐 GPG면 뭐 백전대시랑 남을 좀 알아야지만 이제 우리가 좀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좀 그런 걸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랜만에 했으니까 이게 어디로 좀 모르겠는데 먼저 우리나라 그 네트워크 이제 시장의 현황을 좀 볼게요. 제가 이제 2002년도부터 이걸 계속 좀 조사를 해왔는데 여기 이제 PT가 안 들어가고 2010년도부터 이제 올려놨습니다. 보면은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걸 좀 느껴지거든요. 한번 보시면요, 이 회원사의 상황을 좀 볼까요? 계속 늘어나고 있죠,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늘어나다가 이제 2016년도에 4개 회사가 줄었거든요. 줄었는데 그리고 이제 줄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설명드릴게요. 판매원수를 보면은 계속 늘어나다가 2016년도에도 좀 늘어났네. 4.1%가 늘어나는 거죠. 약 한 29만 명 정도가 늘어났어요. 29만 명 정도, 30만 명 정도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네트워크 시장은 계속 이제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총 매출액을 보면은 계속 올라가다가 2016년도에 약간 떨어졌어요. 200 몇십억 정도가 이제 떨어졌거든요. 0.4%가 떨어졌는데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003년도부터 이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올려놓은 자료인데 2004년도에 우리나라 네트워크가 이제 그 정점을 찍었었다고요. 4조 4,700억이라는 이제 매출을 가지고 엄청난 매출 찍었다가 이게 이제 곤두박질을 치기 시작했죠. 그래서 2006년도에 1조 9,470억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2007년도에 저점을 찍었죠. 1조 7,740억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이게 꾸준히 올라가고 2015년도에 5조 1,531억까지 올라갔다가 올해 이제 조금 약간 떨어졌죠. 이렇게 이제 5조 1,306억까지 떨어졌는데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한국의 그 네트워크 역사를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왜 이렇게 그 불과 2년 만에 이렇게 곤두박질을 치게 됐냐? 요번에 두 개 회사가 있었어요. 두 개 회사가 문제된 회사가 이제 그 우리나라 1, 2를 다투던 이제 그 리베스트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하고 추수들하고 기억하시나요? 옛날에 한참 방송에 엄청나서 추수도 제이우 네트워크 추수도 회장이 이제 그 불법적인 그 네트워크로다가 그 규제를 받으면서 완전 폭락을 했죠. 완전 빠져버렸다고. 그래서 이제 또 빠지게 된 이유가 아마 이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 회사가 그 회사가 이제 하나가 이제 그 문제가 되는 바람에 이렇게 바닥을 쳤거든요. 쳐갖고 이제 완전 저점을 찍었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계속 이제 성장 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책에다가도 이런 내용을 썼어요. 이런 이제 아주 깊은 이제 계곡을 나타나는 이런 이제 우리나라 네트워크 현상은 우리 네트워크 역사에서 상당히 아픈 그런 추억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안 벌어질 거다. 왜 안 벌어지냐면 이때는 이제 그 제도적인 장치가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불법 피라미드들이 엄청 이제 난립을 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이제 이제 격차를 보이게 됐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이제 추세를 계속 갈 거라고 제가 이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근데 추세를 가려고 하다 조금 빠졌어요. 근데 이거는 저는 이제 조정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앞으로 이 추세를 계속 갈 거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됐고 옛날처럼 뭐 불법 피라미드 때문에 많이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법률적으로 지금 이제 네트워크가 이제 이게 정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이런 이제 심한 부침은 없을 거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추세를 계속 갈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네트워크 사업도 상당히 비전 있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지난해보다 약간 빠진 거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잠깐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이제 개의치 마시고 달려가게 되니까 네트워크는 제가 이제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매년 10%에서 약 20% 정도 성장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보통 이제 소매 매출 시장이 연 2%에서 4% 정도 성장을 하는데 네트워크가 10%에서 20% 성장한다는 건 거의 한 5배 내지 10배가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니까 이 네트워크 시장은 이제 엄청 비전이 큰 시장이라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이제 중심에 바로 이제 여기 계신 우리 리더님들이 계시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그런 사업도 이제 계속 성장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요 그래프를 좀 기억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도에 제가 이제 작년도에 여기 보면요, 2015년도에 128개 회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2016년도 124개 회사가 이제 4개 회사가 줄게 됐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128개 회사 중에서 없어진 회사가 25개 회사가 없어졌더라고요. 25개 회사가 폐업을 했고요. 그럼 21개 회사가 새로 신규 진입을 하는 바람에 이제 124개가 지금 마이너스 4개 회사가 됐는데, 작년에 없어진 회사를 한번 쭉 볼게요. 제가 이제 빨간 글씨를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이건 좀 한번 주의 깊게 좀 보라는 의미로 해놨는데요. 위메드, 옛날에 모티브 비즈라고 들어보셨어요? 모티브 비즈. 제가 처음에 유선을 만나고 유선을 이제 사업을 하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누가 사업 설명을 듣겠다고 해서 저를 모시고 한 데가 있었는데, 거기가 어디 갔었냐면 이 모티브 비즈 사무실이었어요. 이제 그분은 저를 그쪽으로 이제 리포팅하기 위해서 저를 속이고서 이제 데리고 갔던 건데, 갔더니 이제 리더가 앉아갖고 뭐 이렇게 막 수당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설명했던 회사가 모티브 비즈였었는데, 이 이제 모티브 비즈 회사가 위메드라는 회사를 이름을 이제 변경한 다음에 작년도에 이제 폐업을 했어요. 폐업을 할 당시에 매출이 얼마였었냐면 100억이었어요. 네트워크에서 100억이 상당히 큰 그 매출인데도 그냥 폐업을 했는데, 폐업을 한 이유가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통신회사. 작년도에 이제 매출이 많이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통신 네트워크들이 작년도에 엄청 이제 순환을 겪었다고. 왜 그랬냐면 사실은 통신 상품은요, 제가 보기에는 네트워크로서 적합한 상품이라고 보거든요. 괜찮은 상품 중에 하나인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통신 상품은. 하나는 뭐냐면 통신 상품은 이제 이게 사람들이 쓰는 요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일부를 갖다 수당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수당을 받는 비율이 엄청 작아요. 그래서 통신만 취급하는 회사들은
그 사업자들의 가능성이 엄청 작다고요. 그리고 상위 1%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그 연봉을 보더라도 2, 3천만 원밖에 안 될 정도로 그 정도로 통신 네트워크가 이제 그 적은 수익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통신 네트워크를 하는 회사들이 잘못된 방법으로다가 사업을 해왔어요. 그 바람에 이제 시민단체에서 막 문제를 제기해갖고 국회에서 통신 회사들의 그 이제 대표자를 막 불러갖고 이제 청문회도 하고 막 이런 사태가 이제 벌어졌는데, 사실 좋은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통신 네트워크를 취급하는 회사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사업을 한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했냐면요. 이 국폰 있잖아요. 오래된 폰을 갖다 고가로 판매를 한다든지 통신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제 뭐라 그래, 비싼 요금제 있잖아요. 이걸 막 이제 권해서 판매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원성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통신 네트워크도 이제 단말기 플러스 2년치 보통 약정을 하잖아요. 2년치의 그 요금제가 플러스 된 게 160만 원을 넘으면 안 되는데 160만 원을 넘으면서 작년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제 4개 회사가 시정명령을 받았다고요. 여기 보면 이제 아이솔루션, BNS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시정명령을 받았고요. 넥스트라는 회사도 시정명령을 받았고, 또 이제 아이온이라는 회사하고 또 하나가 IFCI 4개 회사가 이제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통신회사, 통신을 상품을 판매하는 LGU 플러스, KT, SK에서 이제 그럼 통신 상품을 갖다 네트워크를 풀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KT하고 SK는 이미 이제 걷어들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U 플러스만 이제 그 LG 플러스만 내년까지 이제 하고 다 걷어들이고 이런 이제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통신이 이제 다 죽게 돼 있다고. 그래서 작년도에 이런 사태 때문에 지금 통신 네트워크들이 다 그래서 많이 없어졌죠. 이렇게. 이 넥스트라는 회사는 480억까지 가는 회사였어요. 순식간에 그냥 무너졌죠. 이런 통신회사. 이러다 보니까 통신 네트워크들이 많이 빠지면서 작년에 매출을 줄인 이제 이유가 됐고요. 이제 그 태업한 회사 중에서 통신회사가 많이 원인이 된 거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빨간 글씨로 된 걸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제가 빨간 글씨로 숫자로 써놓은 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뭘 것 같아요? 네? 이거 생긴?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네트워크 회사로 등록한 이제 연도예요. 연도를 보면 13년도, 13년도, 14, 14, 14, 12, 13, 15 거의 그렇죠? 14, 13, 15, 15 이렇게 돼 있죠. 최근에 생긴 회사들이 되게 많이 없어졌죠. 그래서 우리 보통 사업 설명할 때 네트워크 회사를 선택할 때는 보통 5년 내지 10년 정도 검증된 회사를 선택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서 보면 알 수 있겠죠. 이 25개 중에서 제가 세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2012년 이후에 그 오픈한 회사들이더라고요. 이 모티브 비즈 같은 2007년도에 오픈한 회사인데도 이렇게 통신이라는 그 문제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냥 문을 닫게 되죠. 그죠? 그 2011년도 거의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오픈한 회사들이 그만큼 위험성이 크다는 거죠. 보통 이제 이게 오픈하는 회사에서는 와서 빨리 선점하라, 선점하래 막 사람들을 끌고 가고 이런 이제 현상이 벌어지는데, 회사를 선택한다는 것은 거의 평생을 좌우하는 거죠. 내가 평생을 그 에너지를 쏟아야 될 그런 이제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회사를 선택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겠죠. 우리 이들 이거 보면 대충 어떤 회사를 좀 선택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우리 이제 유선을 선택하시면 너무 잘하신다고 생각하고요. 작년도에 신규로 진입한 회사 아마 대부분이 모르는 회사일 것 같아요. 이 웅진릴리에트라는 회사는 웅진에서 이제 그동안 방판만 하다가 이제 내쪽 쪽으로 한번 진출을 해보려고 해서 설립한 회사예요. 이 웅진릴리에트가 처음에 오픈하면서 많은 리더들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처음에 매출 많이 일으키다가 그 리더들이 쭉 빠져나갔어요. 불과 1년 사이에 이제 들어왔다 빠져나간 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난번 제가 이쪽에 이제 리더를 만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로 미에고 들어오자마자 657억을 띄웠죠. 왜 그럴까요? 미에고는 이미 방판에서 해오던 그 매출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오는 해에 이렇게 많은 매출을 띄울 수가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아직도 이런 나머지 회사들은 거의 뭐 3억 이내 매출을 띄우고 있는 그런 적은 회사들. 이제 지금 막 들어온 회사들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회사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회사들이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25개가 없어지고 21개가 들어오다 보니까 4개 회사가 줄어드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타났죠. 작년에 크게 성장한 회사를 제가 이렇게 뽑아봤어요. 대충 다 아는 회사들이죠. 거의가 다 아마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회사들일 거예요. 그래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고 몇 개 회사는 모르는 회사들이 있을 텐데, 아메이 같은 경우가
1조 1734억에서 2300 좀 성장했네, 죠 애터미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죠. 유산화도 성장을 많이 했고요. 시크릿도 좀 성장을 했고요. 주네스라는 회사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주네스. 전에 이제 우리 유산화에 이제 시간을 모르겠었던 분이 이제 넘어가서 그쪽에 이제 갖고 있는 주네스라는 회사거든요. 굿모닝 월드, 이게 이제 천안인가 그 공장 있죠. 실큐 아시나 실큐? 실큐라는 그 뉴욕 꼬치를 갖고 만드는 그런 제품이 그걸 쭉 하는 회사거든요. 롱제비티, 들어오자마자 많이 생기니까 카리스, 조은효소, 이렇게 헬시라이프, 에릭스는 이제 그 유산화의 그 사장으로 돼 있던 이제 프레드코프가 나와서 이제 오픈하는 회사죠. 이제 조금씩 성공하고 있고요. 해피런 베스트. 잘 모르는 회사들도 많죠. 지쿠비라는 회사가 이제 작년 제가 2015년도에 설립한 회사예요. 지쿠비 2014년도에 전북인가 어디서 전북인가 전남에 설립된 회사인데 9억에서 319억이죠. 엄청나게 매출되죠. 이 회사 이제 좀 이게 프로필을 좀 보니까 제가 잘 알던 분이 29%로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그 다른 회사에서 그러니까 논이라는 회사에서 거의 이제 최고 직자로 갔던 분이 29%로 하면서 이제 설명을 좀 들었었는데 사회적 기업의 그런 어떤 그런 정직성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지금 강조하는 그런 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선전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회사들이 이제 성장을 했고요. 작년에 매출이 감소한 회사를 볼까요? 허버라이프가 많이 빠졌죠. 이 허버라이프가 계속 지금 이제 많이 빠지고 있어요. 이게 3,747억이 이미 반토막이 난 상태였거든요. 또 빠지고 있죠. 여러 가지 지금 진통을 많이 겪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NRC, NR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있죠. 이 회사는 통신회사라는 것 때문에 많이 빠져 있고요. 하이리빙도 좀 많이 빠지고 있고, 메리케이가 723억에서 486억까지 빠졌죠. 이 메리케이가 메리케이도 오픈한 지 얼마 됐거든요. 오픈하면서 이제 이 회사는 이제 방판에서 넘어온 회사들이니까 오픈하자마자 엄청난 매출을 띄웠는데 지금 많이 빠지고 있고요. 내리움 많이 들어보셨죠? 900억에서 331억까지 빠져. 이건 이제 미국에서 상당히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던 회사였어요. 근데 들어오면서 많은 네트워크에 이제 화장품을 취급하는 많은 회사들의 리더들이 이쪽으로 많이 옮겨갔다고요. 많이 옮겨갔는데 그분들이 이제 많이 빠지면서 이제 매출이 빠지고 있고요. 멜로로카와 이런 회사는 거의 이제 보합세를 유지한다고 보는데 제가 잘 아는 회사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라고 보는 거고요. 제네시스 프로도 조금 빠지고 있고요. ACM 통신회사 유명하죠, 그죠? 이 회사는 그래도 이제 1216억에서 1006억으로 통신회사인데도 좀 덜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는 좀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다른 건강식품 쪽을 이제 도입하는 중이고요. 고래한백 지금 고래한백이 상당히 작년에 어려운 그런 이제 시기를 보냈더라고요. 공정거래에서 막 신기도 받고 그래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회사라고 하시고요. 엘트웰, 루안코리아, 몽리스 취급하는 회사죠. 유세리티, 아프로전, 봄코리아. IFCI가 이 이름을 봄코리아라고 명칭을 개명했더라고요. 하고 보면은 2031억 같은 게 1,300억 거의 반토막이 날 정도로 이 통신이라는 것들. 지금 봄코리아는 이제 통신 쪽에서 지금 다른 걸 이제 카드 단말기 쪽으로 막 옮겨가고 있는 상태라고 하시고요. 아이온 이 회사도 이제 거의 650에서 250도 반토막이 나죠. 모데어, 올웨이 모두 이제 좀 많이 빠지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통신 회사들이 사실 많이 작년도에 진통을 겪었던 한 해.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사실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좀 마음을 아프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회사들이 안 좋아지는 것이 결국 우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이건 같은 업계에 같은 이제 밥을 먹는 사람으로서 이런 아픔들은 다음에는 없애야 된다. 사실 통신 회사들이 제대로만 사업을 해왔다고 하면은 이런 아픔들이 없었을 텐데 잘못된 방법으로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결과가 이제 됐기 때문에 우리 이제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이 좀 제대로 해야 된다. 이제 제가 늘 올바른 문화를 형성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몇 개 회사를 좀 이렇게 보는 방법을 좀 이제 알려드리려고 이제 오늘 잘 안 보이시죠 뒤에서는. 이게 뭐냐면 이제 제가 책에다가 회사를 분석할 때는 이런 걸 좀 보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거다. 왜냐면 우리가 어떤 회사를 선택할지 사실은 모르잖아요. 제가 저도 처음에 유산을 만날 때 비교해보고 선택하지 않았고요. 그냥 이제 스폰서님이 설명해주는 것만 믿고 이제 선택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네트워크를 선택할 때 소개하는 사람들 말만 믿고 선택을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의미 없는 그런 회사를 선택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이 고생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좀 제대로 좀 알아보고 선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를 좀 알아보고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그 리더들이 우리 회사가 좋다는 얘기만 믿지 말고, 그러면 성적표를 보여달라고 하라고. 성적표가 어디에 있냐면요, 이 공정거래위원회랑 성적표가 다 있어요. 매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7월달이면은 전년도 성적표를 항상 올려준다고 그래갖고, 이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만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그 소스를 여기서 얻을 수가 있어요. 회사를 갖다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잘 보는 그런 방법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회사 이름이고요. 이건 이제 등록된 횟수예요. 이 회사가 이제 언제 그 한국에 네트워크 회사로 등록된지를 좀 이제 나타나는 거고요. 오래된 회사들이 많지거든요. 제가 이제 첫 장에다 이런 거는 좀 이제 그래도 우리가 잘 아는 튼튼한 회사들 많이 돌려놨기 때문에 아마 잘 보실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 연간 총 매출액은 이 회사가 1년 동안, 2016년도 한 해 동안 얼마의 매출을 올렸는지 이걸 이제 나타내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이게 총 매출액이고요. 이거는 총 매출액 중에서 사업자들한테 풀린 수당이 얼마인지 이걸 이제 이렇게 제가 표시해 놨고요. 그다음 수당 지급률 이런 내용은 다 이제 공정거래들은 다 있어요. 우리 법상으로는 수당이 몇 프로를 못 넘긴다고 되어 있죠? 35%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 30%가 안 넘죠, 그죠? 33.93 다 있거든요. 이건 NRC 좀 통신 네트워크들이 좀 이게 떨어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 네트워크들은 수당을 지급하시는 분들이 엄청 낮기 때문에 보통 10몇 프로에서 20몇 프로 준다고요. 지금 NRC는 이제 지금 여기에 건강식품까지 도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줄 수 있는 거고요. 통신 네트워크는 이렇게 많이 못 준다고요. 애터미, 메리케이 유산하죠. 그런데 보통 33%에서 35% 사이에 있는 거는 거의 같게 준다고 보시면 된다. 이게 수치상의 그런 개수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왜 우리 회사는 왜 33.9%, 33%를 주고 우리는 왜 34 이렇게 주는 거 이런 건 뭐 그냥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냥 약간의 차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33% 이상만 주면은 거의 이제 법상 줄 수 있는 걸 최대한 주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판매 수는 이 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 수예요. 아메이가 지금 이제 그 118만 명이 되죠. 그게 더 놀라고 여기 쭉 가다 보면 NRC는 93만 9천 명이고요. 애터미는 289만 명. 그러니까 아메이보다 약 2.5배 더 많은 이제 그 멤버를 갖고 있죠. 이건 애터미의 독특한 그런 이제 사업 방식 때문에 그런데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유선화는 지금 12만 6,393명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1인당 연간 매출액은 뭐냐면 이 연간 총 매출액을 제가 한번 이렇게 총 판매원수로 나눠본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도대체 1년 동안 얼마나 먹고 쓰는지 파는지 이런 걸 전달하는지 갖다 본 건데 아메이가 100만 원 정도 되죠. 허벌라이프는 높죠. 180만 원. 사실 100만 원, 180만 원은 상당히 높은 금액이거든요. NRC, 애터미, 메리케이. 메리케이 이제 방판 회사다 보니까 여기서 넘어온 회사가 판매 위주로 화장품을 판매하는 회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엄청 높게 나타납니다. 이제 이게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업자들이 그 갖고 있는 부담이 크다는 얘기죠.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이 정도를 팔아야 되고 먹어야 되는 건데 엄청 부담이 큰데 유산은 이제 43만 원 정도 이제 1인당 매출이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연간 수당을 받은 판매원수, 이게 전체 판매원수 중에서 연간 몇 명이나 수당을 받았는지 쭉 나타난다고 이렇게. 유산화가 이제 8,851명이 작년에 1원 이상을 받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수당 받은 판매원 비율, 이 전체 판매원 중에서 수당을 받은 판매원이 도대체 몇 프로나 받았는지 등록된 사업자 중에서 수당받은 사업자들이 아메이 같은 경우 45% 사람들이 받았죠. 쭉 나가다 이 NRC는 2.5% 사람들밖에 못 받아내죠. 만약에 100명이 등록되어 있다고 치면 2명 반 정도가 수당을 받은 거고요. 애터미는 9.6, 메리케이는 3.0, 유산화는 7명. 유산화는 100명이 등록되어 있다면 약 7명 정도가 수당을 받은 거고 나머지 93명은 수당을 못 받은 거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회사의 그런 어떤 마케팅의 방식에 따라 이게 달라져요. 유산화는 왜 저렇게 이제 아메이는 45명이 받고 유산화는 7명이 받았냐면 이건 마케팅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 이게 옳고 이게 틀리고 이게 옳고 이게 틀리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건 다름의 문제라고 표시해놨는데 아메이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고 유산화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요. 유산화는 사업자하고 소비자를 완전히 구분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소비자한테는 아무리 많은 매출을 일으켜도 1원도 안 준다고요. 근데 아메이는 사업자, 소비자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누구든지 20만 PB만 되면은 그냥 3% 수당을 받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당을 받게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 근데 요 숫자의 그 차이가요, 엄청난 큰 결과를 가져온다고요. 상위 1% 사업자를 한번 볼까요? 상위 1% 사업자들이 연봉이에요, 연봉. 작년에 애터미는 상위 1% 올라간 사람이 1,300만 원 연봉을 받았죠. 쭉 허벌라이프는 이제 1억 2,300만 원 상당히 높죠. 유산화가 1억 900만 원 상당히 높죠. 그런데 이 상위 1% 사람들이 받은 수당의 비율이 전체 수당 중에서 몇 프로 사람들이 얼마가 상위 1%한테 풀어줬는지 아메이 68% 한테 높게 풀어줬죠.
요거 유산은 이제 51% 정도 풀어줬다. 그러니까 전체 수당 중에서 상위 1%가 받아간 수당 유산은 51%, 아메는 68% 받아가고요. 그다음에 상위 1%에서 6%, 1%는 빼고 이제 1%에서 6% 미만 사업자들이 받은 평균 연봉이에요. 아메리카 연봉이 그 6% 안에 들어가면 355만 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치 얼마 안 되겠죠? 유산하는 연봉이 한 이제 6% 안에 들어가면 1,100만 원 정도 받아간다. 굉장히 많이 받는 거라고 보시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상위 6% 사업자가 받은 수당의 비율 0%에서부터 6% 사업자가 되는 게 전체 90.77%가 풀렸죠.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그 사업 설명할 때 그 아메이의 상위 6% 사람들이 전체 수당의 91%를 가져간다는 얘기가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산하는 지금 78.89%를 가져가고 있고요. 이건 제가 이제 참고 사항을 넣어놨는데요. 아메이는 작년에 WS를 820억 정도를 판매했어요. 우리 유산한 매출액의 1.5배를 판매했어요. WS 하나만 하죠. 이게 과태료 맞으면서 이제 헬스텍은 지금 이제 145억 정도를 판매해서 작년인데요. 이제 계속 좀 늘어나고 상태고 이따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상태인데 여기서 주의 깊게 보아야 될 항목이 있어요. 뭐냐면 이 수당 지급률 한번 쭉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보통 한 33%만 넘어가면 최대한 늦춘다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인당 연간 매출액 있죠. 이걸 한번 보시라고요. 보면 이런 180만 원 이건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사업자들이 엄청 부담을 느끼는 판매 위주로 가는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1인당 연간 매출이 높은 회사들은 평균적으로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제품 종류가 많은 회사들이 높아요. 그리고 유지 금액이 많은 회사들이 높아요. 그다음에 판매 위주로 가는 회사들이 높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사람당 이 정도의 부담을 갖고 지금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보면 되고요. 1인당 연간 매출을 보시면 수당받는 판매원 비율 있잖아요. 전체 등록된 사업자 중에서 몇 명이나 수당을 받는지를 쭉 보니까요. 45%, 7%. 그죠? 우리 이제 적은 사람들이 수당을 받는데 이것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상위 1% 사업자들의 평균 연봉이 결정되고 그래요. 보통 이제 아메이랑 제가 비교해 볼게요. 아메이는 1인당 연간 매출액이 104만 원 정도예요. 100만 원 정도 한 사람당 판매를 하는데 그 상위 1%에 올라간 사람들의 연봉이 5,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유산하는 이외에 절반 정도밖에 판매를 안 하는데 상위 1%에 그 받는 사람들의 연봉이 아메이의 2배를 받는다고요. 어째 이런 결과가 나타날까요? 여기에 이제 숨은 비밀이 숨어 있는데요. 바로 이 차이예요. 이 차이. 아메이는 한정되어 있는 파일을 갖다가 45명이 나눠한다고요. 쉽게 말하면 이 파일을 갖다가 아메이는 45명이 나눠갖게 되고요. 유산하는 이 파일을 갖다가 7명이 나눠갖게 된다고요. 그래서 적은 매출이지만 1인당 매출이 적은 매출이지만 큰 수당을 받아갈 수 있는 이제 결과가 나타나고요. 그래서 유산화 같은 경우 수당을 몰아주는 방식이에요. 실제 사업자들한테 다 몰아주다 보니까 아메이 매출이 만약에 똑같다고 치면, 그러니까 이 파이가 똑같다고 치면 아메이 사업자들보다 유산화 사업자들의 평균 연봉이 6배가 높아야 된다고요. 6배가 높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7%하고 40% 차이인 거죠. 6배가 높아야 되는데 6배는 안 되잖아요. 2배 정도 높은 이유가 뭐냐면 이 매출액이 아메이가 2배가 많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절반 다운되고요. 그다음에 상위 편중률이 아메이가 훨씬 높다고 그죠? 유산화이 낮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다운되었고 이제 2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그 네트워크를 이제 소개할 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회사는 엄청나게 많이 준다. 돈 버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 많이 하죠. 네, 그 이상으로 다 하는 얘기거든요. 우리 니들도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사람들 만나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라고 보면 된다고요. 이게 이 도표를 보면요. 이 회사에서 얼마 받는 사람들이 대충 몇 명이라고 다 계산이 나와요. 얼마를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메이 한번 볼까요? 아메이는 이제 5,300만 원이 상위 1%의 연봉이잖아요. 그러면 상위 1%에 올라가려면 얼마 받으면 상위 1%에 올라가냐면 한 연봉이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뭐 15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받는 사람은 상위 1%에 올라간다고요. 왜 그러냐면 이 연봉 이건 평균 연봉이잖아요. 평균.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적게 받는 사람도 이걸 다 더해서 평균을 내보니까 이거보다 훨씬 많이 적게 받는 사람들까지도 이제 1%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아메이 같은 경우는 한 150만 원 이상 정도면 1%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상위 6%에 들어가려고 하면 한 150만 원,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받으면 상위 6%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10만 원 정도 받으면. 그래서 이제 이게 충분히 계산이 돼갖고 어느 회사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가 해당이 안 되는 게 이거 금방 보면 아시거든요. 유산을 한번 볼까요? 유산은 1억 1천만 원이 되니까 상위 1%에 올라가려면 유산에서는 한 달에 한 4,500만 원 정도 받으면 상위 1%에 올라갈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한 달씩을 4,500만 원 받는다면 상위 1%에 올라갈 수 있고 상위 6% 안에 들어가려면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받는 분들이면 상위 6%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계산해 보면 될 수도 있고요. 이걸 이 지표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뭐 우리 회사에 돈 버는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하면 제가 딱 계산해 주죠. 당신 회사에서 얼마 버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된다고 하면
그 다음 할 말을 이제 못한다고. 그래서 이걸 대충 좀 알고 계시면 사업가한테 많이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어디를 볼까요? 이제 유니시티 같은 경우 잘 아시죠? 유니시티 매출 엄청나게 많이 떴죠? 코마가 하나 빠졌네. 엄청 많이 떴는데요. 1,300억 정도. 아니, 3,300억 정도. 이 일자가 빠져야 돼요. 3,300억 정도의 매출이 떴는데, 엄청, 1인당 그 평균 그 매출액이 180만 원, 엄청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유니시티 사업자들이 그만큼 이제 유산화 사업자들보다 한 4배 이상의 부담을 갖고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잘못하다 이제 이런 일에서 사재기가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이 수당을 받는 판매원 비율이 52.1%, 17%죠. 그러니까 이제 수당의 상위 1%에 올라가면 연봉이 얼마예요? 5,800만 원. 많지 않죠. 이거 아메이랑 비슷한 수준인데 거의 우리 유산화보다 4배 이상을 많이 팔면서도 우리 유산화 사업자들보다 수당은 절반 정도 받는다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른 회사들은 그렇고, 이건 그냥 나중에 한번 이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유산화를 갖다가 한번 연도별로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연도별로 쭉 유산화의 이 수치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계산해봤는데, 왜 이걸 해봤냐면은 유산화가 얼마나 안정적인 회사인지를 갖다가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제 계산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매출액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죠? 예, 이건 이제 뭐 당연히 올라갈 테고, 이 수당받은 비율을 보면 거의 33%, 33% 정도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총 판매 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또 1인당 연간 매출액도 비슷해요. 그죠? 53만 원, 46만 원. 거의 뭐 일정한 수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 다음에 판매원 비율은 계속 올라갈 테고요. 그 수당을 받은 판매원 비율이 거의 비슷하시죠? 거기서 큰 변화가 없죠? 상위 1% 그 미만 사업자의 연봉이 거의 비슷하죠. 조금씩 올라가는 상태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급 비율도 42%에서 조금 올라갔네요. 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상위 6% 미만 사업자들도 연봉이 비슷하다고요. 여기도 비슷하고. 헬스백을 보니까요. 73억, 80억, 83억, 93억, 122억, 140억 이렇게 이제 꾸준하게 헬스백 이제 매출. 우리 유산에서 헬스백이 한 상품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일으키는 상품인데 계속 올라가고 있죠. 왜 제가 이걸 보여드렸냐면은 유산화는 이 정도로 안정된 회사예요. 그러니까 변동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 보상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이 비율은 거의 일정해야 된다고요. 그죠? 보상제도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면 이게 막 틀어질 텐데, 그렇지 않는 한 들어오는 숫자하고 매출액이 거의 맞물려 가기 때문에 1인당 그 매출액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들어온 숫자 곱하기 1인당 매출액 하면 전체 매출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는 유산화가 엄청나게 안정된 회사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랑 제가 대비해서 한 2개에서만 이제 올려놨어요. 예. 다 모르시죠? 이 회사를 보시면요. 매출액은 계속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이제 이 불어주는 퍼센트는 거의 비슷하죠. 판매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판매수가. 그다음에 1인당 매출액이 거의 비슷하죠. 판매수하고 1인당 매출액을 곱하면 거의 매출액이 이제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수당받은 판매원 비율도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제 1인당 그 평균 연봉을 한번 보고 싶게요. 6천만 원 했다가 그 다음에 2,500만 원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죠? 그다음에 5천만 원 다시 회복되고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일반적인 그런 보상제도에서는 보상이 변하지 않는 한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저도 이제 궁금해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가무잡념은 있어요. 가무잡념이 좀 궁금한 부분이고요. 수당 이제 그 퍼센트도 보면은 뚝 떨어져 있죠, 그죠? 작년도에 여기 80%가 일반적이라면 이게 뚝 떨어져 있다고. 왜 도대체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 이건 좀 이제 좀 불안하다고, 뭔가 불안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 이제 그 애터미의 전략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총 판매수. 여기에 전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무시를 못하는 게, 처음에는 애터미가 이렇게 성장할 거라는 걸 사람들이 예측을 못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 매출이 나타난다고요. 워낙 많은 멤버가 들어오다니 이 매출이 나타나요. 애터미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뭐 신분증 뭐 이렇게 주인번호 달려고 막 걸어버린다고요. 사람들 막 걸어나가고요. 그 매출이 이제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한두 개를 쓰니까 이제 매출이 나가죠. 여기에 사실은 이 회사의 전략이 있는 거고 저력이 여기 바로 있는 거예요. 약간 이 회사를 무시 못하는 이제 바로 여기 나타나거든요. 유산화도 아마 이런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유산화가 이제 이번에 미국 컨벤션은 발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제 PC연을 갖다가 우리 레고 안으로 넣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거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되면은 잘 활용해 보세요. 그럼 아마
그래서 우리 멤버를 엄청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성장하는데 많이 큰 기여를 할 거라고 좀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A땡땡. 이것도 뭐 아시겠죠, 그죠? A땡땡 통신회사. 네. 이에서 보면 쭉 뭐 성장 계속 하고 있다. 이거 좀 빠졌네, 그죠? 네, 120억까지 좀 빠졌고요. 뭐 27%요. 이것도 통신 쪽이 많기 때문에 퍼센트가 좀 낮은 거고요. 총 판매 수가 올라갔다 좀 빠졌고요. 일당 매출액도 올라갔다 좀 이렇게 이것도 상당히 높은 거죠. 저는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A땡땡 회사가 분명히 통신회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1인당 매출이 높을까? 통신적으로 뻔한 거죠. 이거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 이제 그쪽에는 건강식품이라든지 다이어트 제품이 이제 도입되면서 그랬던 거라고 기억하고요. 판매원수 수당받은 판매원비율이 45%, 53%, 46% 이게 상당히 절반 정도 갔다 보니까 이제 전체 연봉이 좀 작은 거예요. 매출액 1인당 매출액 대비 이제 그 수당이 이렇게 적은 거. 여기는 엄청 적었었죠, 그죠? 이제 퍼센트가 적다 보니까 적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 때 오면서 왜 이렇게 갑작스레 늘어나는지 저도 궁금했는데요. 이때 아마 이제 그 건강식품과 다이어트 제품이 많이 이제 그 런칭이 되면서 그때 매출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고요. 그것이 나중에 이제 또 반품 사태도 많이 일어났고 이제 좀 홍역을 이제 겪은 거라고 좀 들었거든요. 이런 경우는 좀 이제 그 보상제도가 좀 안정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이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눈을 돌려갖고 전 세계로 한번 나가볼까요? 제가 이거 자료가 있어갖고 제가 좀 올려왔는데 전 세계 직접 판매 시장 여기서 직접 판매라고 하면 다단계 판매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마케팅뿐만 아니라 이 방문 판매, 우리나라 말하는 후원 방문 판매까지 다 포함된 그 회사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직접 네트워크 시장하고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세계 직접 판매협회에서 제공하는 그 자료인데요. 전 세계 총 매출액이 1,826억 달러. 이제 하나로 말하면 205조 정도가 이제 총 매출액이에요. 직접 판매 시장 매출액이 전년 대비 1.9%가 성장했고요. 판매 수가 1억 1천만 명. 엄청나게 많죠? 지금 60억인가요? 70억인가요? 그러니까 한 60분의 1 정도가 이제 지금 네트워크 쪽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 3.1% 증가했고요. 매출 순위를 보니까 미국이 1등이네요. 중국이 2등이고 한국이 3등이에요. 그러다가 한국에 저기 독일, 일본, 브라질, 멕시코, 말레이시아도 상당히 순위 들어가더라고요. 프랑스, 영국. 이게 유럽 쪽은 좀 약한데 프랑스, 영국에도 독일, 프랑스, 영국 3개국이 이제 유럽 쪽에 들어가죠. 지역별로 시장 점유율을 보니까 아태 지역,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아시아 지역하고 저쪽 이제 호주 쪽에 그쪽 지역은 46%를 차지한대요. 미국, 미주 지역이 33%, 유럽이 20%, 아프리카 중동이 1%를 차지하고요. 여기가 성장이 좀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연 한 6% 정도 성장한다고 빨리 성장하는 시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6년도 81%의 국가에서 지금 네트워크에서 성장하고 있다. 이제 이런 자료가 있어서 올려놨는데요. 좀 이해가 되세요? 제가 빠르게 이제 설명드렸는데. 근데 이제 왜 제가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우리 리더님들이 유산화만 알 때는 유산화의 가치를 잘 모른다고요. 유산화가 정말 좋은 회사인지, 뭐 나쁜 회사인지 잘 모르는데, 이 다른 회사하고 좀 비교해보면 유산화의 가치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제가 비교해드린 거고요. 우리 보통 내 얼굴 내가 못 보잖아요. 그죠? 누가 나를 봐주든지 아니면 내가 거울을 봐야지만 내 얼굴을 볼 수 있듯이 서로 비교가 돼야지만 그 회사의 가치를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이 지금 선택한 유산화라는 회사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지금 네트워크 업계에서 가장 탁월한 회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머지않아서 유산화가 그냥 네트워크의 표준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좀 한번 다른 회사하고 좀 이렇게 견주어서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우리 이제 리더님들이 그 네트워크 사업을 하면서 밖에 나가서 이야기할 때 좀 전문가성 있게 좀 보이는 게 좋잖아요. 상대방이 듣기에 이 사람은 그냥 대충 하는 사람이 아니고 뭔가 좀 이렇게 알고 하는 사람인 것 같다. 뭔가 좀 전문적인 지식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그 뉘앙스를 풍기는 게 좋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 수치 몇 가지만 외워주세요. 그러면 이걸 잘 써먹으면 상대방이 그다음부터 나를 갖다 우습게 못 봐요. 제가 그걸 잘 써먹는데요. 요거 있잖아요. 요 수치만 갖고 있어도 이거 갖고도 사람들은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어요. 지금 한국에는 합법적으로 움직이는 네트워크 회사가 139개라서 140개 정도 되고 지금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약 820만 명 정도 된다. 830만 명 정도 된다. 그리고 연간 매출액이 약 5조 한 1,300억 정도 된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뭔가 안 해?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치 몇 가지만 가지고서 외우고 있다가 대화할 때 이렇게 써먹으면은 상대방이 이 사람은 대충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뭔가 좀 전문성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좀 외워두셨다가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좀 어떻게 유산화가 좀 선택한 걸 잘하셨다고 좀 생각하시나요? 네. 유산화는요 엄청나게 안정된 회사예요. 제가 이제 9년 동안 제가 유산화 사업을 하면서 유산화는 회사를 다 봐왔잖아요. 그죠? 봐왔고 또 이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제가 2009년도에 네트워크를 시작했는데 2010년도부터 이걸 매년 분석을 해서 지금 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매년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보여요. 이제 이 가는 길이 다 보이다 보니까 이제 어떤 회사가 괜찮고 이제 느끼는데 제가 124개 회사 중에서 한 20개 정도는 그래도 괜찮은 회사가 뭐 선택해도 괜찮은데 나머지 선택하지 말라고 이럴 정도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유산화라는 회사는 정말로 탁월한 회사예요. 탁월한 회사고 이제 다른 회사하고 좀 다른 그런 차별화된 회사니까 우리 리더님들 어디 나가서 이제 유산화라는 회사, 유산화에서 내가 사업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 있게 그냥 얘기하세요. 당당하게 얘기해요. 그 정도로 유산화 가치 있는 회사라고 이제 생각되고요. 리더님들이 정말로 내 미래를 갖다가 유산화한테 맡기더라도요 절대 저는 손해를 안 줄 회사, 그러니까 실망하지 않는 회사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고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이미 우리 리더님들한테는 유산화라는 그런 도구가 이제 주어진 거예요. 그죠? 유산화는 우리가 유산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다만 유산화라는 회사를 활용해서 내가 사업을 하고 그걸 통해서 내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유산화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아무리 좋은 도구를 주어졌다 하더라도 이걸 활용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유산화가 아무리 좋은 회사라 하더라도 내가 잘 활용해서 내 목적을, 내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행동밖에 없다. 결론은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좋은 회사를 가지고 우리 리더님들 열심히 하셔서 정말 유산화에서 결과를 만들어내십시오.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것은 뭐 좋은 지식을 배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좋은 사람들하고 좋은 교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내 멋진 미래, 자유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좋은 도구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 도구를 가지고 열심히 행동하셔서 멋진 미래, 정말 자유로운 미래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진은주 리더님이 우리 생활 좋다고 하면서 우리는 한 달에 4번 사무실에 가서 4번 점심을 먹으면서 4번 수당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회사입니까? 그죠? 이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객님들 진정한 자유, 경제적 자유, 또 건강의 자유, 시간의 자유, 그런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우리 여러분들 5년, 10년 뒤에 다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시대를 가지고 한번 달리셔서 우리 산에서 멋진 미래 만드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